쿠키TV. 안녕하세요. 쿠키TV입니다. 일본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구마 히데키 씨가 야오제펜에 쓴 기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곧 한국에게도 따라잡힐 수 있는 일본이 생산성 후진국에서 탈출하는 법이란 기사 원문입니다. 일본은 풍족한 나라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을 단순히 소득 수준에서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척도로 일본은 반드시 부자는 아닌 것입니다. 국민 1인당 총소득 세계 랭킹에서 일본의 순위는 지난 30년간 크게 변화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5개국의 순위는 2017년에서는 일본은 22위 톱의 자리에 있는 스위스와 비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절반 이하입니다. 과거 일본이 1986년부터 97년까지의 랭킹은 12년간 3에서 4위를 유지하고 세계 상위 랭킹이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97년까지는 일본이 상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의 차이는 역전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6%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1인당 GDP 순위를 보더라도 일본은 세계에서 26위이고 23위, 이스라엘과 25위, UAE에도 뒤지고 있고 28위 한국과는 근소한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로 일본을 자극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자칫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한국에 뒤지고 순위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숫자상의 마술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를 걷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륙의 중국인 중에서도 일본인보다 주머니 사정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니세코의 호텔에서는 1박 10만엔 정도의 호텔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해외로 가면 어디든 물가가 비싸서 깜짝 놀랍니다. 런던에서는 1박 5만엔 정도의 호텔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일본인의 구매력 차이가 커지고 있어 일본이 물가가 더 쌉니다.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30년에서 일본 경제의 쇠락은 여기까지 왔냐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흉은 생산성 저하에 있습니다. 일본의 물가가 싸진 것은 2013년부터 시작된 다른 차원 완화에서 엔저로 된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27년간 진행된 엔저만으로는 설명 못할 정도로 일본의 물가 하락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싼 나라가 되어 버렸는가? 실은 일본의 경제적 지위의 저하는 생산성 저하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명목상 GDP를 노동력 인구로 나눠서 한 명당 생산성이 오랫동안 낮은 수준이므로 이제는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호주, 아일랜드, 이스라엘에도 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이미 성숙해져 있어 성장의 여지는 제한적이다. 한 명당 생산성이 낮아도 어쩔 수 없잖아 이라는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숙화가 진행된 다른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생산성 상승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의 성장이 높고 그 수준도 높은 나라는 임금 수준 또한 높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경우 생산성은 일본보다 1.4배나 됩니다. 임금도 제조업의 시간당 노동 비용에서 보면 2.4배나 됩니다. 생산성이 낮더라도 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오케이잖아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저하에 따라 일본은 서서히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생산성 성장이 낮아 수출 경쟁력이 열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 성장이 낮다는 것은 해외와의 품질 개선 경쟁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니까 비용을 절감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여요. 그리고 자국벌이로 얼마나 많은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가 하는 교역 조건이 악화됩니다. 그럼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초에 국내 불안을 부추기는 매스컴의 영향으로 회사 경영자를 보수적이게 만들고 수비만 한 게 문제였어. 일본 제품이 이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과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야. 지금 일본은 소득도 낮지만 물가도 싸. 구매는 인플레율이 일본보다 높으므로 소득도 높지만 물가도 비싸. 구미에서는 샌드위치 하나가 500엔을 넘고 있어. 어디 가시나 상대적인 것이어서 해외여행이라도 하지 않는 한실감 나지 않을 거야. 중국인도 한국인도 일 끝나면 집에 가서 매일 공부하지만 일본인은 집에 가서 하는 일이 술 먹고 TV 보고 게임만 하니 따라잡히지? 1인당 GDP는 기준이긴 하지만 한국은 실질적으로 특허료 등 해외에 지불하는 금액이 훨씬 크므로 내수가 큰 일본이 압도하는 점도 설명해야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제품의 높은 퀄리티나 서비스의 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급여가 너무 쌉니다. 저는 외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일본의 시시한 잔업이나 상하 관계나 인간관계가 싫어서 도망쳤죠. 일본에 있던 때보다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이 3배가 됐어요. 자국의 좋은 점을 돈으로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국민은 기운 빠져서 일본은 쇠퇴할지도 모릅니다. 생산성 저하는 파견사원 자유화가 원인. 난 모대 기업 사원과 파견사원을 모두 경험했어. 파견에서는 파견에 관련된 스킬 향상의 교육은 전혀 하지 않아. 승진이나 공정 개선도 하지 않지. 이것이 생산성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고이즈미 정권의 정책 실수야. 지금 한국 상황을 보고 이런 기사를 쓰는 거야? 일본인은 쓸데없이 일의 정확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야 국민을 일회용으로 쓰는 나라니까 언젠가 세계로부터 일회용 되겠지. 콰이. 이 기사는 위기감을 부추겨 잡지를 사기 위한 거라고 꽤 과장됐다고 하지만 계속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지금 해외에 비해 임금이 싼 나라가 되어간다는 것과 제조대국의 생산력 기술력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나도 슬슬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지만 일본 메이커 기종에 거의 없어. TV도 일본 메이커는 거의 볼 수 없어.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도 않고 일본의 이것이 굉장하다, 외국인이 놀라는 일본과 같은 일본 자화자찬 프로그램만 많아지고 진짜 괜찮은가 일본이라는 생각을 할 때야. 일로 한국 사람과 접하고 있지만 그들이 굉장한 것은 활력, 외국어도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자기 경력을 쌓고 있어. 그들이 보기에 일본은 나태하고 썩은 과거의 유물이래. 너무 등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일본은 이미 그 경주에서 떨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독일을 제외하고 유럽 각국은 지금의 일본과 같은 상황을 40년 50년 전에 겪었어. 그 당시 일본은 경제 대국을 표방하는 GNP가 세계에서 1위라고 난리 났었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은 일본보다 풍부하게 느껴짐. 사회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도 많지. 반면 일본은 소지품 같은 것도 사치스러워졌을 뿐 인프라는 취약하고 사람들도 아둥바둥하지. 아베 하지만 기업은 완전히 경영자 판단 아냐? 자기 몫을 최대로 하고픈지 아님 뇌물 받아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개발하지도 않고 일본에서 밖으로 내보내니깐 국내에 새로운 설비 투자는 생각도 안 했잖아. 게다가 소비세까지 올려 설비 투자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경영자도 정부도 일본 국내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든 싼 값에 월급으로 부려먹고 싶어 하잖아.